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4개 광역시장 도지사가 대구에서 영호남 협력과 분권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발생한 여행사 대표 도주 사건의 피해가 확산돼 경찰이 추가 피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수 농공단지 일대 조성될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 추진돼 경북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선수촌이 분산 건립으로 최종 결정돼 반쪽 대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동 산간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낮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하늘 표정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하늘이 흐린 상태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낮부터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6도에 머물겠는데요. 포근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호남 상생협력이 민선 6기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4개 광역시장 도지사가 대구에서 영호남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28 학생의거 기념탑도 공동 참배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전남, 경북 4명의 시도지사가 어제 대구 문화방송에서 영호남 희망 대토론 녹화가 끝난 뒤 곧바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상생협력의 결과물로 상호협력과 수도권 공동 대응, 분권 확대, 통일 기반 조성 등 4대 과제 실천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지방 간 상생협력, 영호남 상생협력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선언문 채택은 영원한 화합과 상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영호남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나라 전체의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 동맹을 통해서 그 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맡을 겁니다. 선언문 채택에 앞서 4개 시도지사는 대구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찾아 공동 참배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호남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마 결의를 다지는 것이 오늘 우리 4사람 시도지사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오늘 228 민주묘역에 참배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4개 시도지사가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228과 5.18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등을 공동으로 이뤄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228과 5.18의 민주주의의 그 바탕 속에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새롭게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주어질 가장 소중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지방의 위기 속에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지난해 수출이 78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 증가율도 11.4%로 전국 평균 2.4%보다 5배 가까이 높았으며 지난 200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가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10에서 30%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전기전자, 섬유, 화학공업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구자근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보조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정부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경제 투자 활성화 정책을 우선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가 전면에 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발생한 여행사 대표 도주 사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들은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여행 경비를 떼었는데 경찰이 추가 피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사 대표가 탈환한 이 여행사에 단체 여행객들이 계약을 한 내역입니다. 3월로 예정된 베트남 단체 여행객 35명은 총 경비의 절반 이상인 1,400만 원을 이미 계약금으로 냈고 9월 여행객 20명도 82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떼었습니다. 여행사 대표 송모 씨가 항공권 예약에 필요하다며 많은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송 씨를 믿었던 겁니다. 김해공항은 그게 안 돼 있고 안 됐다 하는 걸 내가 대충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제 아래까지도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 근데 가니까 걱정하면 우리가 다 확보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주한 송 씨가 보험사 영업사원으로도 일해 보험사 직원들의 피해가 많고 보험금 횡령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고객을 보호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30여 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피해자가 또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빨리 고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여행사와 거래한 해외 현지 여행사의 피해도 큰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뿐 아니라 보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인터폴과 공조해 송 씨를 추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사범 57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조된 합의서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세금 환급을 시도한 조세사범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기관과 재판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증사범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대학 기숙사 아래층에 사는 대학원 동기생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주 장수농공단지 일대 조성될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국내 베어링 산업의 도약은 물론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은 영주 장수농공단지 일대 60여만 제곱미터 규모로 부지는 민간이 조성해 공급하고 연구시설은 국가가 건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며 클러스터 단지에는 30여 개의 업체와 국가기관인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섭니다.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운영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서 올 들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베어링의 이 시험평가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베어링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국내 베어링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베어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시험평가센터에서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도 함께 노려볼 생각입니다. 기반 조성 공사를 책임진 영주시는 서둘러 산업단지 지정에 착수해 상반기 안으로 이를 마무리 짓고 올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되도록 많은 업체를 유치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인근 공장 부지 내에 2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수출 1,200억 원과 1,75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게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는 기계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베어링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인문학책 100권을 읽기 위해 인문학책 359권을 선정하고 각급 학교에 독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인문학책 100권을 읽고 100번 토론하며 그 결과로 한 권의 책을 남기자는 인문학 교육의 시작으로 문학이 224권으로 가장 많고 철학 70권, 역사 65권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분기마다 추천 도서를 추가하며 인문도서 읽기 생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18곳을 다음 달 5일까지 공모합니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나 부적응 학생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가운데 71%가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선수촌이 지역대학의 숙소터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산 건립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 대회가 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시는 우여곡절 끝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을 확보해 신기 산업단지에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본부동은 정식 건축물로 건립하고 숙소는 조리식 건축물 500채를 임대해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열흘간 임대료 80억 원은 너무 많고 대회가 끝나 조리식 건축물이 철거되면 지역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강했습니다. 문경시는 결국 국민체육진흥기금 100억 원만 받고 숙소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100억으로서 그 선수들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숙소동과 그 본부동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해 11월 문경대학 측이 캠퍼스 부지 2만 제곱미터를 선수촌 용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원 겸 숙소로 건립하면 대회가 끝난 뒤에도 시민과 대학, 군인부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대학으로서 이번에 우리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학교 시설이라든지 부지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문경시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공기 문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사후 관리가 어렵다며 추진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소요되는 기간, 그다음에 토목공사 부분 등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 지역에는 참가 선수단의 40%인 4,300명, 충북 괴산의 4,500명, 영천의 2,000명이 수용하게 돼 속빈 강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경시가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명키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추진한 안전종합대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한 해 전인 2013년과 비교한 결과 성폭력과 가정폭력,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화재 발생 건수, 산업재해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학교폭력과 식중독 발생 5대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환경청,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 지역의 안전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시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전 분야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업인들의 민원을 한자리에서 해결해주는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가 오늘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시와 고용노동청, 코트라와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은행과 대학 등이 참가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해결해줄 예정입니다. 또 법률과 세무 전문가들도 참가해 자문을 해주는 등 산업용지와 판로, 창업과 관련된 실무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사무직과 기술직, 업무직에서 일할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사무직 3명, 기술직 3명, 업무직 6명, 모두 12명으로 기술직과 업무직은 전기와 기계, 운전 정비 등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중소규모의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 구군청과 함께 설 성수식품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무신고 제조 행위,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도군 화양읍 법무사 박상억 사무소 대표 박상억 씨 5만 원, 청도군 화양읍에서 춤추는 찜닭 대표 임순자 씨, 무진 농자재마트 대표 박형배 씨, 청도 왕한의원 대표 왕릉훈 씨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청도군 화양읍에서 법무사 도종선 사무소 대표 도정선 씨 10만 원, 콜핑 청도점 대표 이영숙 씨 5만 원, 법무사 김성훈 사무소 대표 김성훈 씨 10만 원, 유등1, 2 경로회원 1동 15만 원, 구미시 형곡일동 강수영 씨 3만 원, 서영택 씨 2만 원, 승민건축사무소 김민성 씨 2만 원, 형곡일동에서 이희남 씨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하늘 표정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하늘이 흐린 상태입니다. 또 이 지역은 낮부터 눈 소식이 있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차가워져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3도, 그 밖의 지역은 2도 보이고 있고요. 문경의 현재 기온 0도, 한낮에는 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봉화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4도에 머물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한낮에는 6도 안팎을 보이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